한국 특유의 주입식 교육 덕에 변법자강 운동하면 바로 깡유웨이가 떠오를 정도지만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과 복잡하다 못해 모순적이기까지 한 정치사상, 그리고 독특하고 고집스러운 성격 등을 생각하면 단순함기로 끝내기엔 정말 복잡한 캐릭터입니다. 사적으로 중국 근현대사 인물들을 조사할 때 정말 빡센 인물이었죠. 깡유웨이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깡유웨이는 한풍 8년인 1858년 광둥성 나나이의 명문가 출신으로 어릴 때 신동으로 유명했지만 점차 입시 위주 교육에 질려 제자백과를 포함해 여러 다양한 서적을 탐독하고 집안 어른의 지인인 대학자 주차기를 통해 실용성을 중시하는 신유학을 접하며 기존 유학을 비판하는 개혁적 성향의 공양학을 탐구하게 됩니다. 또한 서기어의 영환지략, 유원의 해국도지 등을 읽어 서양 문물과 사상을 접하고 홍콩, 상하이를 여행하며 변화하는 세상에도 눈을 뜨게 되죠. 문제는 이렇다 보니 과거 시험은 낙방을 거듭해서 1891년 어느덧 만 33세로 접어들자 광저우 장신리에 만목초당이란 서원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치고 신학이 경고란 책을 내게 되는데, 기존의 유학은 신나라 왕망의 찬탈을 합리화한 학자 유미 정리한 것으로 권력자의 어용학문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이었죠. 이로 인해 학자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게 되고 1895년 과거를 보러 간 37세의 깡유웨이는 같이 과거를 보러 온 제자 양치차오와 청일전쟁 패전으로 인한 굴욕적인 강화조약 체결을 반대하고 동시에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이른바 공차상소라 불리는 집단상소를 주도해 고시생 1300여 명이 호응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죠. 1895년 드디어 과거에 급제한 깡유웨이는 1895년 7월에 신문인 만국공보를 창간하고 같은 해 11월 강학회를 세우는데 각종 서양 서적을 번역, 편찬하고 문명개혁와 관련된 다양한 스터디를 주도해 각계각층의 여러 인사들도 적극 참여하게 되는데 옹동화, 장지동, 섭사성, 그리고 원세계, 흔히 위안스카이로 더 유명한 그 문제적 인물도 적극 참가했다고 합니다. 깡유웨이의 강학회를 모방해 중국 각지에서 다양한 스터디 모임이 열리고 1897년 말에 깡유웨이는 메이지 유신과 표트르 대제의 개혁을 예로 들며 적극적인 개혁을 주장하게 되죠. 광서제는 적극 호응하며 깡유웨이의 상소는 무조건 다이렉트로 전달하라 명하고 1898년 6월 11일 영정국시를 선포하고 5일 뒤에 정식으로 깡유웨이를 접견한 황제는 총리야문에 장경상행도로 임명합니다. 각종 불필요한 관공서와 행정부서 정리, 교육개혁과 베이징 대학의 전신인 경사대학당의 설치, 군대개혁과 상공업진흥 등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만 이로 인해 타격받은 기득권층은 이를 갈았고 지방의 장관들은 소극적으로 호응한 데다 변법파에게 적폐 취급당하며 소외된 이용장, 장지동 등의 양무파는 냉소적으로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이었죠. 깡유웨이가 변법운동이 한창일 때 출간한 공자 개제고라는 서적에서 공자를 유학을 정리한 조술자가 아닌 개혁을 주도한 성인으로 묘사해 보수파는 깡유웨이가 스스로를 공자에 비유했다 의심하고 1898년 9월 변법파의 일원이 광서제의 외국 방문을 청한 상주문을 보수파 측 예부상서가 중간에 저지해 광서제의 누여음을 파직당하자 보수파와 변법파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보수파들의 발작 버튼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깡유웨이가 바로 그 이토 히로부미를 고문으로 채용하겠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사실 청일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깡유웨이는 보수파를 달래거나 눈치조차 보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들을 완전히 제압할 힘도 정치적 수완도 없어서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갑니다. 1898년 9월 깡유웨이에 대한 탄핵이 빗발치고 보수파가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자 광서제는 9월 17일에 신건육군의 지휘관 위안스카이를 실황급으로 승진시켜 회유하고 깡유웨이도 탐사동을 보내 설득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쫄리기 시작하는데 보수파는 물론 서태후까지 제끼자며 과격한 발언을 일삼는 변법파에 질려버린 데다 서태후의 신복 영록의 군대가 막강했기 때문이죠. 이화원을 칩거했던 서태후가 갑자기 황궁해버리자 광서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깡유웨이를 상해로 파견하고 돌아가는 정황을 본 위안스카이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 모든 계획을 영록에게 이실직고하니 결국 1898년 9월 21일
영록의 군대가 베이징 요소를 장악하는 무술정변이 터져 광서제는 구금되고 담사동 등 개혁파 관료인 무술 육군자는 처형당했으며 깡유웨이는 제자 양치차오와 함께 해외로 망명해버리죠. 깡유웨이는 영국 군함을 타고 홍콩을 거쳐 일본으로 망명하고 그렇게 15년 동안 해외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데 이때부터 살짝 실망스럽게 변하기 시작하죠. 당시 여러 혁명가와 망명정객들이 있던 일본에서 순원을 난신적자 역적이라 비난하며 만남을 거부하고 1899년 6월 13일 캐나다의 빅토리아에서 광서제의 폐위를 막고 서태후를 견제하고자 보항회를 조직하는데 그나마 여기까진 그러려니 하겠는데 광서제가 내린 밀조가 있다며 화교사회에서 선전에 적극 활용하다 가짜라는 게 들통나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같이 망명해온 제자 양치차오와도 갈등을 빚게 되는데 서양 문물을 접하며 점점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순원과도 접촉하는 등 스승과 의견차가 생기고 본래 유학자인 깡유웨이는 계속 권위적인 사제관계로 제자를 대해 점차 서먹해지기 시작하죠. 1911년의 신해혁명으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귀국하게 되는데 평소 혁명 세력과의 불화가 상당한 데다 청나라 황실과 광서제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귀국 후 깡유웨이의 행보도 개혁 진보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여성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비판하더니 1917년 7월 북양군벌 출신의 군벌 장신과 손을 잡고 청나라 황실을 복원하는 복벽에 가담하게 됩니다. 절천지 원수 위안스카이의 부하와 손잡고 예체제로 돌아간 그의 행보를 혹자는 그의 정치 철학에서 찾는데 전제군 주제 뒤에 입헌군 주제, 그 다음이 민주정이라는 자신만의 완고한 철학의 근거에 입헌군 주제를 고집해서 그랬다는 썰도 있지만 여튼 얼마 안가 진압군이 개입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고 깡유웨이는 미국 공사관으로 도주하여 그의 정치 생명도 그렇게 끝나고 말았죠. 장신의 폭벽 시도가 실패로 끝난 뒤 정치를 접은 깡유웨이는 추종자들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칭따오 천유원에 응거하고 그 뒤 조용히 저술활동에 힘쓰다가 1927년 3월 31일 69세로 세상을 뜹니다. 그가 역적 패거리라 부른 혁명 세력은 국민당의 이름으로 장제스의 영도 아래 한창 북벌을 하던 시기였죠. 그는 가진 재산이 없었고 장례도 제자 양치차오가 송금한 돈으로 간신히 치렀다고 합니다. 신의 혁명의 한계가 보여줬듯 입헌군 주제는 현실적인 접근법이었으며 깡유웨이의 사상과 철학은 후세에도 여러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지만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킬 정치력과 포용력이 부족했고 말년은 독성과 고집스런 면모에 보수적 성향이 강해진 그를 보며 깡유웨이에 대한 비판도 깊어져 극단적으로는 변법을 출세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그가 쓴 대동서 같은 저서에 정리한 복잡하며 심오한 철학은 지식인들은 몰라도 당대의 현실과 민중들에겐 너무 동떨어져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철학이란 점도 그가 성공한 정치가가 되지 못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대중들에게 변법자강운동과 입헌군 주제의 아이콘으로만 기억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영원한 변법자강운동의 아이콘 깡유웨이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의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